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경사면 문제와 함께 또 하나 대표적인 문제가 도르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도르래 문제란 이렇게 도르래에 줄을 연결해서 양쪽에 질량을 갖는 물체를 연결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르래 문제에서 대상 물체는 뭐냐? 줄에 연결된 두 물체가 되겠어요. 이 두 개.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줄이 있는데 줄의 경우는 어떠냐? 사실은 줄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줄 포함시키면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떻게 하면 줄의 질량이 0이면 줄의 운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줄의 양쪽 끝에서 작용하는 장력이 줄의 질량이 0이면 어떻다는 거 우리 알았습니까? 양쪽 끝에 두 물체를 작용하는 장력이 같았죠.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래도 어떠냐? 도르래가 줄 연결한 다음에 도르래가 돌아가면 그러면 도르래도 고려해야지 됩니다. 근데 도르래 문제는 회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배웁니다. 회전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도르래는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없다. 그래서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도르래의 역할은 줄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르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체 두 개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여기서는 두 물체, 대상 물체의 가속도가 우리 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힘 작용한 다음에 합력을 구하죠. 합력 구한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가속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할 때 무엇을 이용하는 게 편했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나 봤더니 아랫방향으로 중력 작용하죠. M1G, M2G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작용합니까? 줄 연결했으니까 줄 안쪽 방향으로 장력 작용하죠. 줄의 질량이 0이면 T, 양쪽 T가 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도르래가 돌아가면 다릅니다. 근데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고 줄의 질량이 0이면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빗면 위에 있는 놈은 또 모두 작용해야 되겠습니까? 수직항력도 작용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텐데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두 개를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물체 첫 번째는 X축과 Y축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다 그려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물체의 플러스 Y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느냐? 이게 지금 연결돼서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죠. 그래서 두 개의 가속도를 연결시키려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두 물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운동 방정식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에 대해서 X축 방향, Y축 방향식 금방 되죠. 네, X축 방향은 힘이 뭐밖에 없어요? T-M1G 사인 세타 있습니다. 그게 M1A1X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어떻게 돼요? N-M1G 코사인 세타는 M1A1Y. 항상 오른쪽에는 M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M2는 어떻게 됩니까? M2는 Y축 방향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M2G 빼기 T는 M2A2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A1X와 A1X와 A2Y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A1X하고 A2Y는 같이 A로 놓고서 1식하고 3식을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M1 더하기 M2A 나오고 네, 좌변을 더하면 T가 바로 없어져 버려요. T 아직 모르는 거죠? 없어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속도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 조건 집어넣고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문제 좀 일반적인 경우에 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간단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한쪽에 경사면이 수평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평면 위에 물체가 있는 경우 네,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물론 네, 중력이 있죠. 이렇게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장력이 이렇게 있죠. 장력은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 거에서 세타가 몇 도나 마찬가지입니까? 세타가 0도일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한 결과에 세타는 0도를 대입하면 이 문제 풀이가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냥 쉬우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보고서 식 세우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더 쉬워졌어요.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네, M1에 대해서는 A1X, A1Y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는 A2Y 이거 하나만 딱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떤 조건입니까? A1X하고 A2Y가 같으니까 그걸 가속도 A라고 놓고서 더할 것 같으면 바로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장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 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 아까 경사면에서도 마찬가지 장력 구할 때는 구한 가속도를 장력이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그러면 장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나는 수평면이고 하나는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가속도하고 장력을 이렇게 딱 구했는데 이렇게 구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서 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 돼 있죠. 이 문자로 돼 있으면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극한 경우 풀이를 확인하는데 극한의 경우를 한번 가정하고 풀이가 그럴듯한지 봅니다. 극한의 경우는 질량이 두 개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무척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M1은 바위고 M2는 조약돌이다. 여기 책상 위에다가 바위를 딱 놨어요. 그리고 줄을 연결해 가지고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겠습니까? 우리 예상할 수가 있죠. 그 예상한 것과 우리가 구한 결과가 같은지 보도록 하겠어요. 풀이는 어떻게 됐어요? 풀이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런 때 하나가 굉장히 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큰 놈으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큰 질량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요. 그래서 가속도의 경우에 M1이 크니까 큰 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근사식을 이용하려고 하냐면 분모분의 분자에서 큰 분모가 커지면 이게 뭐가 돼요? M1분의 M2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됐어요? 분자가 이게 몽땅 0으로 갔으니까 0 됐죠. 가속도가 0이다.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기 바위가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지만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겠죠. 네,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그럴듯해요. 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벽이나 마찬가지니까 장력은 뭐하고 똑같아지겠어요? M2G하고 똑같아지겠죠. 이것도 분자 분모를 M1으로 나눠서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됐으니까 M2G 매달려 있는 질량과 같아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M2가 무척 크면 어떻게 될까? M2가 무척 크면 이게 M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 매달린 게 바위예요. 이쪽에 있는 게 조약돌이에요. 그러면 조약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위는 그냥 사유낙하 지로 그냥 떨어집니다. 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력이 궁금합니다. 장력은 M1G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도 아주 그럴듯합니다. 또 하나 극한의 경우가 뭐냐면 M1과 M2가 같은 경우입니다. 둘을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력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 mg가 됩니다. 두 개 질량이 같은 걸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그럴듯하죠. 네. 이제 마찰이 있는 수평면과 도르래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 세 가지가 지금 마찰력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력 작용하고 여기에 마찰력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찰력 작용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식을 다 세울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식을 세우면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 M1에 대해서 식 두 개 세우는데 여기 마찰력만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A1Y는 0. 그러니까 이 식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N1은 M1G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뭘 이용하냐면 뮤K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네, 여기에 첫 번째 식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A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매달린 물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식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 두 개를 A1X와 A2Y가 같다라고 하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처럼 A1X와 A2Y가 같다고 하는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쫙 해가지고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항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가속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대입하면 우리 장력도 구할 수가 있는데 장력은 요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투드 기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력 구할 때 에투드 기계 한번 했었는데 에투드 기계는 뭐냐면 고정도르래
질량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였죠. 그때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다 그린 적이 있으니까 저 결과를 보고서 이번에는 에투드 기계의 가속도를 구하도록 하겠어요. 두 질량의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두 개 보고서 식 세웁니다. 식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때 올라가는 가속도하고 내려가는 가속도 같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하면 바로 가속도가 나오죠. 이것을 갖다가 이 가속도를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장력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극한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극한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풀이는 이거 두 개인데 이제 M1이 굉장히 클 때 M1이 굉장히 크면 M1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G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왼쪽 게 굉장히 크니까 왼쪽 게 밑으로 푹 떨어진다 이 뜻이죠. 마이너스 G. 그때 장력은 이 M2G가 되고 M2가 굉장히 크면 가속도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G가 되죠. 네, 장력은 이 M1G가 되겠습니다. 두 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같으면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리고 장력은 mg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강을 마쳤습니다. 5강은 우리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이 5강은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물체, 등 가속도 운동하는 이런 경우를 다뤘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푸는데 미분 방정식까지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속도만 구하면 우리 미분 방정식은 언제 풀었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다 풀어놨어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직접 풀어야지 됩니다.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어떤 경우에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면 풀기가 어려워지면 어렵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냐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해결합니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다음 주 6강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과 에너지입니다. 1과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더니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변하는 힘의 경우에도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물리량을 설계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이 1과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6강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하기 바랍니다.